올라갈 종목 꼼짝마. 집 나간 당신의 수익률을 공개 수배합니다. 테마주부터 수급주 그리고 공개 수배를 통한 포착주까지 주식특별수사본부에서 열리는 긴급 수사회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특수본 대원 최슬기입니다. 야심한 시각, 오늘 급등했던 종목은 대체 어떤 종목이었는지, 또 조력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음 주에 급등할 종목은 무엇인지 오늘도 수사를 통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급등 정보들, 오늘 역시나 수사회의만 보셔도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들은 비밀 수사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회의뿐만이 아니라 비밀 수사회의도 꼭 함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회의 시작해 보기 전에 간단한 시장 사건 개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루 만에 다시 또 동반 하락입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코스피가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히나 오전 한때에는 코스피가 2,400선 내주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간신히 2,400선을 회복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만 낙폭 0.7%대로 꽤 컸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했죠. 오늘 장중 내내 800선을 밑돌았는데요. 이 종가에는 결국에는 790선마저도 내줬습니다. 오늘로 4거래일 연속해서 마이너스 1%대 하락 마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하루를 제외하면 연일 계속해서 시장이 조정받았는데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약발, 하루에 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상승세는 나올 만큼 나왔다, 이런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일시적인 외부 효과가 아니라 정말 종목 자체가 좋은 종목들, 기초 체력이 탄탄한 종목들을 챙겨야지만 제대로 된 상승세에 누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 수사 결과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짜배기 종목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분과 함께해서 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요. 오늘의 수사 책임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빅스경찰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저희 수사회의를 찾아주셨는데요. 그동안 잠시 수사회의는 떠나 계셨지만 계속해서 이 수사, 지금 이 수익률들, 아주 좋은 수익률들 검거해주고 계셨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빅스경찰관 하면 정말 단기 급등 전문가죠. 폭등 차트만을 노려서 여러분께 큰 수익 안겨드렸었는데요. 자, 얼마나 좋은 수익들 그동안 검거해 주셨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경찰관의 수익률표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정말 빠르게 수익을 내준 게 눈에 띄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토마토 시스템. 올해 상반기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4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신규 상장 종목은 혼자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게 상장되고 그래도 한 1년은 있어야지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빅스경찰관은 역시 다르죠. 신규 상장주로도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냅니다. 자, 그리고 또 셀버스 헬스케어 9월 19일에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딱 3거래일이 되는 9월 21일 32%의 수익으로 익절 성공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이번 주 게임주를 빼놓고는 이번 한 주를 설명할 수가 없죠. 위메이드 맥스 11월 7일에 매수를 진행했고요. 11월 8일 바로 22%의 수익 실현했습니다. 부국철강은 훨씬 더 빠릅니다. 매수한 바로 당일 21%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까지 같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하락하는 장에서도 누군가는 계속 이런 수익들 챙겨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빅스경찰관의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신다면 이 수익이 여러분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주부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바로바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계좌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계좌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 챙겨봐야 되는지 오늘 회의의 수사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개의 테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테마, 게임주 선정이 됐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테마로는 지금 로봇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주 게임 이야기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종목 오늘 제대로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요거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크게 벌어갈 수 있는 종목 이 로봇 안에서 또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도 저희가 종목은 드립니다만 정말 중요한 종목, 앞으로 더 크게 오를 종목, 아주 아낌없이 오를 종목은 늘 마지막에 나오죠. 빅스경찰관이 뽑아낸 폭등 예상주, 급등 예상주도 아닙니다. 이 폭등 예상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이 종목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방송 회의를 통해서는 힌트만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제대로 된 정답 원하신다면 비밀수사회의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밀수사회의에 들어오셔야 지금 이런 정보들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모두 회의 참여하실 준비 다 된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수사회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탕탕! 주식특수본 특별수사본부의 문 열겠습니다. 저희들의 회의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팍스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의 수사 책임자. 이분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빅스경찰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기다리셨던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9월 달에 제가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면서 이 특수본을 떠나 있었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이 특수본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동안 제가 잠시 떠나 있던 그 기간 동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수익 챙기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제가 또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드리고 좋은 교육 시켜드릴 테니까 앞으로 매주 금요일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우리 빅스경찰관님 함께 할 때 상남자라고 불렀었잖아요. 상한가를 하도 잡아내다 보니까 상남자 이렇게 불렀었는데 우리 상남자가 돌아온 만큼 시장은 어렵지만 계좌는 그 어떤 사람의 계좌보다 뜨거워지겠다라는 기대가 아주 지금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충족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회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인사는 힘차게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은 참 맥이 빠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하루 그 폭등세를 제외하고 나면 이번 주 내내 그냥 뭐 미끄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차라리 월요일에 폭등세가 없었다면 좀 덜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뭔가 폭등하는 걸 보고 났더니 파란색이 계속 찍히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인데 빅스영 장관님 이게 저만 힘든 걸까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그 한 주의 정지부를 또 찍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또 월요일 날에 그 상승의 모든 것을 반납해 주는 것도 여기에 대한 정지부도 찍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사실상 월요일에 그 전주에 이 주말 동안에 있었던 그 공매도 금지 이슈, 그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왔는데 월요일 날 그 파장으로 인해서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엄청난 급등세를 또 연출을 했었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시장이 많이 눌리기도 했으니 이제 다소 개선되는 게 아닌가, 이 본격적인 반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내심 기대했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은 월요일 날 잠깐, 이 나머지 화수목금 오늘까지는 이 사실상 그 월요일 날의 상승폭을 모두 다 뱉어내는 굉장히 허무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시장은 왜 빠졌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락의 이유는요, 대표적으로 금리 상승과 대형주 변동성에 조금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이후부터 사실상 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최근에 이 비둘기파적 발언도, 이 매파적 발언도 아닌 오히려 비둘기파적 발언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으로 이 발언들을 내뱉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는 또 달랐습니다. 어제는 이 기존에 계속 언급을 했던 앞으로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제를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서야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는 또 말했던 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중단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이 발언들을 또 했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이 발언들을 해석해 본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그렇게 깊게 발언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선 최근에 또 너무나도 급하게 이 미국 증시의 이 상승폭은 최근에 이 국내 증시보다는 또 다르게요,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감으로 또 시장이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핑계죠. 여러분들 아마 미국 증시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 상황으로 본다면 연속으로 한 8일 가까이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은봉거리에 대한 핑계를 또 어제 또 만들어낸 것이겠죠.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오늘 하락의 요인에서는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대형주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해드리자면, 이 전일 이 HSBC라고 글로벌 은행이 있거든요. 투자은행이 있는데 여기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보고서를 내는 부분이 사실상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더 좋지 않게 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테슬라를 포함한 2차 전지, 전기차의 시장에 대해서는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에코프로는 장중에 5%, 6%까지 심하게 또 빠지게 되면서 사실상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갔던 그 에코프로 삼형제는 오늘까지 모두 그 상승폭 반납을 더불어서 오히려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도 만들어내줬죠. 이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또 외국인은 이 사실상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만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누적된 선물 매도를 많이 축소를 시켰어요. 뭐 완전히 매수로 전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에 대비했을 때 매도세보다 오히려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상황상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죠. 그 경기 긴축 아직도 시장에서는 이런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반등에 대한 기대감, 오히려 저점을 깨는 것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 기대감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오늘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진 않았다고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낙폭의 절반이 2차 전지였어요. 아까 말해드렸듯 이 에코프로를 포함한 월요일에 강한 상승을 보였던 2차 전지주들이 좀 강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의 영향을 좀 강하게 보여줬고, 반면 일부 반도체들이 좀 지수 방어를 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에 대해서 HBM에 대해서 10조 원 가량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 호재성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아침부터 마감할 때까지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들과 HBM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를 또 연출하는 모습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경기 전망은 경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 효과라는 것도 또 있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또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응을 해가고 있고 그리고 워낙에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실상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앞으로 지금까지 빠졌던 종목들은 오히려 어느 정도 주가 방어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흘러가든지 우리는 여기서 적당한 타점에서 분할 매수할 구간을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지표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변동성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우리가 조금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아직 실적 발표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3분기 때 실적들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보다 좀 적게, 좀 낮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 강하게 좀 많이 성장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에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반등에 의한 과정 중이고 지금도 꾸준하게 다시 상승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꾸준하게 지금부터 계좌 회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혼자 하기 힘드시죠? 맨날 하는 멘트지만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발주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유력 상승 종목들까지 제가 꼭 챙겨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힘든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뭐 2차 전지주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2차 전지주들이 월요일 제외하고는 힘든 모습 보여줬던 상황인데 2차 전지주들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주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오늘 코스피 그나마 2400선 지지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힘은 반도체에서 나왔는데 반도체주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죠. 점점 상황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결국에 그 테마, 종목이 갖는 기초 체력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온도차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캐치를 해준다면 지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또 테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미 우리 빅스 경찰관이 수사 다 끝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수사의 결과물만 편안하게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뭐 달리 어디 가실 필요 없고요. 지금 이 방송회의와 함께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 아주 달달하게 바로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지금 방송회의는 참여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딴 곳에서 비밀수사회의라도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비밀수사회의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수익들 계속해서 챙겨가셨습니다. 지금 요 수익이 찍히는 이 기간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 빅스 경찰관님이 방송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미 비밀수사회의에 참여하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빅스 경찰관과 같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런 수익들 안정적으로 다 챙겨 가셨던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신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계좌도 바꿔드릴게요. 안정적으로 다 두 자릿수 정도는 수익이 찍힐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토마토 시스템이 38%, 실바셀스케어 32%뭐 이렇게 숫자로 찍혀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익 낸 종목들 조금 더 깊게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 이번 주 그리고 또 그 바로 앞주 우리 빅스 경찰관님이 철강 그리고 게임주 통해서 달콤한 수익의 맛을 보셨는데 요거 어떻게 잡으셨는지 요런 수사 노하우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빅스 경찰관님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자 하면은 이제 제가 9월 달에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간 선물이 있었죠. 근데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마지막 종목, 이 방송에서 나간 종목 마지막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상 보이시는 이 PPT 자료에 왼쪽에 제 모습 보이시나요? 제가 2개월 만에 나왔는데 좀 변한 모습이 보이실까요?
변하진 않았지만 이 종목의 주가는 변했습니다. 현대 BNG 스틸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여러분들께 9월 15일 날 마지막 방송이라고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가겠다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에 철강 관련주이면서도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있는 이 종목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현대 BNG 스틸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날이 바로 이 양봉이었어요.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 진입은 언제 했을까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음봉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또 9월 달 말쯤 여러분들 연휴 그때 당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도 워낙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시장 하락에 따라서 같이 조금 출렁이는 모습도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이때 당시에 이 저점을 기준으로 지켜보면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고 기존의 이 현대 BNG 스틸 괜찮은 주가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료적인 부분이 탄탄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만나기 직전 10월 말일에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그 이상의 상승폭을 만들어냈던 이 종목은 저희가 진입한 이후로부터 약 1개월 만에 20%의 수익을 또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마지막 선물답게 수익 크게 또 드리고 갔었죠. 근데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2달 동안 조금 헤어지게 되면서 노란톡방에서는 엄청난 종목들을 또 많이 공략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또 그런 종목들 이미 지나간 종목들 여러분들 크게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공략한 딱 한 종목만 가지고 왔어요. 어떤 종목이냐? 위메이드 맥스 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예요. 게임 관련주죠. 여기 게임 요즘에 또 빈대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핫하지만 이 빈대 관련주의 뒤에서 숨어서 꾸준하게 상승을 만들어주던 게 바로 이 게임 테마였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이 G스타 2023을 좀 앞두고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을 달게 되면서 위메이드 삼형제들이 주가 상승을 연일 거듭해 가고 있었죠. 자, 근데 이 종목을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언제 잡았냐? 1차 상승을 만들어내주고 눌림목 때 잡았어요. 눌림목 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날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또 빠르게 이틀 만에 22%에 대한 수익을 또 챙겨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일봉 차트지만 분봉 차트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11월 7일 오늘이 11월 10일이니까 불과 며칠 전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략한 거예요. 위메이드 맥스 이 11,900원 매수가 잡고 저희가 이때 당시에 장중에 오전에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1차적인 상승은 좀 나왔었지만 우리가 이거 먹으려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때 당시에 게임 호재성 이슈들도 그렇고 시장의 하락 대비해서 게임에 대한 수급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성은 조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브리핑도 해드렸었어요. 자, 물론 우리가 진입을 하고 나서 조금 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눌림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정확하게 단계적 상승을 보이면서 14,680원까지 이틀 만에 22%에 대한 수익도 이렇게 우리에게 또 챙겨다 주었죠. 자, 이뿐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 화면상 보이시던 수익률 리뷰 2달 동안 여러분들과 헤어지면서 노란톡방에서 만들어낸 수익들입니다. 자, 제가 물론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 매주 금요일날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만 드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종목들은 노란톡 안에서만 드린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셔야 그런 종목들과 여러분들의 계좌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수익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꼭 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입 바른 소리밖에 못 해가지고 아까 뭐 2달 사이에 변화가 있었냐 이러는데 조개처럼 입을 꽉 다물게 됐었는데 자, 뭐 그런 거는 제가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입 바른 성격이다 보니까 수익에서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지금 이 수사 시간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께 이런 수익들 정말 자신하고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속편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비밀 수사 회의만 함께 해주신다면 이게 지금 여러분 계좌 안에 찍혀 있었을 수익입니다. 자, 비밀수사회의에 왜 참여해야 되는지 정말 이 숫자만으로도 그냥 모든 설명은 끝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2달 사이에 정말 시장 요동쳤는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것만큼 뭐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수익 생각하신다면 비밀수사회의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밀수사회의 들어오시는 분들은 장중에도 계속 대응 함께해 볼 수 있으니까 수익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밀수사회의, 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냐면요. 지금 방송 화면, 보고 계시는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가까이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요.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비밀수사회의가 펼쳐지고 있는 노란 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직 방송 시간 중에만 저희가 열어뒀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들어오고 싶어도 더는 못 들어오시니까요. 지금 그냥 방송 보고 계실 때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 그냥 쉬게 두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 다음 주 주식시장 대응할 수 있을지 우리 빅스 경찰관님이 또 라이브 방송까지도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듣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개의 테마 수사를 해볼 텐데요. 우선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테마부터 수사해 보겠습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이번 주 정말 게임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주들은 그래도 좀 유의미한 오름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눈길이 자연스럽게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 오늘 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 경찰관님, 이번 주 게임의 성장세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없는지 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어떻게 보면 이 생각보다 게임 관련주들이 갑작스럽게 또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게임 테마 앞으로 제가 또 다음에도 올라갈 수 있는 테마로 또 준비를 해온 건데 사실상 이번 주에 핫했던 건 뭐니 해도 빈대죠. 이 증시에도 빈대가 빌붙었듯이 이 한 주 내내 빈대 관련주들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게임 관련주로 들고 나온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앞으로 게임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게임 관련주들에 대해 잠깐만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여러분들 작년인가 재작년에 게임 테마들 그때 당시 P2E 게임 이때 당시 P2E 게임에 관련돼서 게임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를 또 한번 만들어냈던 점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게임 테마 하나만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게임 테마가 움직이기 직전에 뭐가 움직였었죠? 메타버스가 움직였습니다. 메타버스 움직이기 직전에 또 뭐가 움직였어요? 가상화폐 또 움직였어요. 이 가상화폐와 메타버스 게임 관련주들은 3종 세트처럼 항상 붙어 다녀요.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가상화폐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위지트 얼마 전에 상한가도 가고 다날 우리기술 투자 또 강세 보였었죠. 메타버스는 아직 게임이나 이 관련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이 두 가지 테마보다 조금 아쉬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게임의 강세가 이 정도로 앞으로 계속 쭉 이어진다면은 메타버스 관련주 또한 앞으로도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게임을 알아볼 거고 앞으로 여기에 이 세 개의 테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란 톡방 안에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이번에 게임들이 움직여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어요. 호재성 이슈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경에는 가장 먼저 차주의 지스타 2023 제가 아까도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게임 대표적인 행사죠. 국내 대표적인 행사 중에 하나인데 이 게임업 중에 호재들이 연이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개최되는 일정인 거고요. 자, 주요 국내 게임사 상분기의 실적 호조들을 좀 발표되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게임주는 뭐가 되고 있어요? 실적주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 같이 모든 게임 관련 기업들이 다 같이 실적이 좋게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대형 기업들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런 게임들의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실적들이 꽤 좋게 나왔다.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좋게 나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호재성으로 시장이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적주로 좀 깔리게 되면서 이 수급이 지금까지 연이어서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이 세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게임 관련주 중에 위메이드 삼형제가 대장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다른 기업들도 중국의 판호 발급 충분히 지금도 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나올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번에는 위메이드 관련주들의 게임이 중국 판호 발급의 기대감들이 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자, 이 위메이드 맥스 아까 전에 뭐 수익 리뷰했기 때문에 크게 뭐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자, 이것도 역시나 위메이드 삼형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틀 만에 22% 우리가 또 노란 톡방 안에서 빼놓지 않고 지금 게임주 중에 대장주급이라고 해도 거의 맞는 말입니다. 그 뒤에 물론 액토즈 소프트 같은 대장주들도 따로 있었지만 이 위메이드가 단체적으로 세 종목이 모두 다 움직이는 건 역시 드문 일이죠.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아까도 말했던 위메이드입니다. 지금 뭐 빼놓을 수가 없는 위메이드. 아, 근데 제가 이 위메이드를 대장주, 지금도 뭐 대장주지만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가상화폐 게임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대장주급으로 움직여주던 종목이 바로 위메이드 삼형제였죠. 그 중에서도 위메이드가 주가 상승폭이 그때 당시 엄청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위메이드를 매수를 하시고 나서 상당 부분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봉 차트를 또 챙겨왔는데, 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2021년도 말에 게임 관련주들 그때 당시 가상화폐 관련돼서 이 P2E 게임에 관련돼서 급등세를 연출했던 점 기억나시죠? 이때부터 아마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아마 그때 당시에 노란톡방에서 이 위메이드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이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아래에서 바닥을 잘 다잡아 놓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개를 틀고 있어요. 고개를 틀고 있는데, 그럼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유하시던 분들이 딱 하나만 말씀하시죠.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사실상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이 주가 상승폭은 뭐 때문에 올라갔죠? 이 기업의 매출 증가, 이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어찌됐든 뭔가 이 기업이 성장할 것이란 가능성에 주가 상승폭이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뭐 대표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악재들도 뜨고, 그리고 가상화폐 주가 급락세도 연이어서 이어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 당시 작년 2022년도 말이었죠. 그때 당시에 위메이드에 대한 개별 악재까지 덮쳐지게 되면서 사실상 굉장히 큰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고개를 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간에 있어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지금 여기 딱 선이 하나가 그어져 있는데 지금 뭐가 보이실까요? 정확하게 지금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대를 부딪히고 나서 이 저항대를 뚫고 돌파를 하고 그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수급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기대를 심어줄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또 떠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물론 실적에 대해서 좋게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1차적으로 반영이 됐던 부분이라 그때 당시에 주가까지는 사실상 끌어올라가기가 사실상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난 여기에서 갖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가 아마 17만 원, 20만 원, 15만 원 이때쯤 아마 대부분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조금 여기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노란톡방 안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홀딩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굉장히 고민만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조금 더 풀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위메이드 종목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액토즈 소프트죠. 사실상 이번에 이 게임 관련주 중에 이 주가 상승폭으로만 따진다면 1등 대장주는 바로 이 액토즈 소프트가 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위메이드 맥스를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보고 있었던 게 이 액토즈 소프트였습니다. 이 액토즈 소프트랑 위메이드 맥스랑 두 개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아쉽게도 이 액토즈 소프트를 놓치고 제가 또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위메이드 맥스를 좀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액토즈 소프트도 이때 당시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그널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이 주가 상승을 통해서 매집을 또 만들어냈고, 그리고 매물대 소화도 역시나 진행을 하고 있던 부분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바닥을 잘 다져놓고 나서 어떻게 됐죠?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두 번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아래 꼬리를 달고 운봉으로 좀 마감을 해줬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전의 차트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 오히려 이 액토즈 소프트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인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종목을 함부로 좀 접근하기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만약에 우리에게 또 기회를 준다면, 눌림목이라는 기회를 준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노란톡방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 번의 시그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또 챙겨드리겠죠. 자, 어찌됐든 이 종목 눌릴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위메이드도 대장주인데 지금 이미 엄청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선뜻 잡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또 챙겨왔습니다. 자, 이름은 가려져 있어요. 어떤 기업인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서만 알려드릴 거고, 이 종목은 게임과 메타버스, 가상화폐 딱 세 가지의 재료를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설명드렸죠? 게임과 메타버스, 가상화폐는 세트처럼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리고 이 종목은 게임이 아니어도 되고 메타버스가 아니어도 되고 가상화폐가 아니어도 돼.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걸려도 이 종목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최근에서 저점을 잡아내고 이때 당시 10월 말쯤에 저점을 1차적으로 잡아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뭐가 들어와요? 수급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윗꼬리들이 또 형성되기 시작하죠. 자, 이 윗꼬리들은 뭘 의미할까요? 이때 당시의 주가를, 이때 당시의 매물대를 1차적으로 소화해 나가는 모습들이에요. 물론 여기서 소화를 해 나가고 다시 한번 조금 늘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굳이 이거를 소화해 나가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를 뜻하겠어요? 주가 상승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더 포인트를 줄 수가 있겠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전략을 잘 잡는다면 우리가 이 구간 충분히 우리가 안정적으로 게임 테마가 살아있는 한 수익을 좀 챙겨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과 이 분할 매수 타점 그리고 전략 등은 제가 톡방 안에서만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기 전까지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게임주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다 저 위메이드 맥스 차트 모양 보여줬습니다.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갔었죠. 하지만 무섭게 치고 올라간 그 이면에는 또 이렇게 긴 조정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지금 게임주에 물려 계신 분들 정말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게임주 때문에 여전히 계좌, 상처 아주 깊으신 분들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 어떤 식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력 상승 종목도 보여드렸는데요. 뭐 지금 차트 보고 어떤 분은 혹시라도 이거 무슨 종목인지 알겠다. 감 잡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종목명 자체를 아는 것보다 이걸 타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 그냥 한 번에 비중 100% 실을 종목이 아니라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지만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이제 새롭게 이 수익률표 안에 또 이름 올려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지금 게임주로 수익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보시면서 바로 비밀수사회의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비밀수사회의는 오직 방송 시간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을 때도 이런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었던 건 다 비밀수사회의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비밀수사회의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함께 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여러분 계좌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게임주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빅스 경찰관님이 로봇을 선정해 주셨는데 로봇도 참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죠.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 챙겨가 볼 수 있을지 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 경찰관님 로봇 바로 수사해 주시죠. 자, 다음 주에 제가 이 로봇 굳이 살펴봐야 된다고 또 챙겨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시황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상 이제 지수가 저점을 추가적인 이탈보다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이번 주에 초반에 2차 전지로부터 시작된 방등 시그널 그게 전부 다 반납이 되면서 오히려 추가 저점 이탈까지 우리가 우려를 해볼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외국인은 여기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기타 많이 눌렸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해주고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 지금의 시장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매수를 하고 있다.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 시장의
이 저점 이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단계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 근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찌됐든 이 시장에서 11월 FOMC 이후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제 이제 이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낮추기는 했었는데 이게 기대감만 낮추고 시간적인 부분만 조금 늦췄을 뿐이지 앞으로 언젠가 시간이 지났을 때 금리 인하는 언젠가는 진행이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 기술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로봇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호재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움직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을 제가 먼저 좀 챙기고 나왔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봇. 정부가 5월 달에 지능형 로봇 개발 이 보급 촉진법을 개정을 했었어요. 이번 연도 5월 달에. 그래서 이제 로봇이 그때 당시에 한창 또 핫하게 또 움직임을 보였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로봇주들이 한번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개정을 했던 게 11월 17일 날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어떤 것들이냐? 실외 이동 로봇의 보도 등 통행 허용을 위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했던 부분을 이제 11월 17일 다음 주 금요일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도심에 돌아다니셔 보시면 이런 로봇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근거와 제도들이 마련될 거기 때문에 이런 로봇들을 이제 앞으로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연도 하반기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면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반기 최대 기대거리로 이 시장에서 작용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상장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락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로봇주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세 조정이 들어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래로부터 꾸준하게 하락세를 좀 보여왔었습니다. 아마 기대를 하고 그때 당시에 이 뭐 공모청약이나 이때 당시에 당일날 상장 당일날 좀 매수를 했던 분들이 계실 텐데 좀 아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때 당시에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시장이 다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이 로봇 테마들이 아마 선두주자에 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10월 달에 말에 정확하게 저점을 찍어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때 장대 양봉을 드러내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동평균선이 정확하게 다 형성이 된 건 아니지만 단기 이동평균선이 점점 5일선과 11선이 위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1선까지 맞닥뜨려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양봉이 세워질 가능성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급세가 개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사실 지금 저점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전 두산 로보틱스 아직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공략을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푸른기술이라는 종목을 볼 겁니다. 푸른기술이라는 종목은 사실 노란톡방에서 이미 공략을 한 종목이에요.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죠. 이것도 약 3주 동안 저희가 공략을 해서 20%에 대한 수익을 챙겨온 종목인데 이미 이때 당시 1차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걸 언제 잡았냐? 눌림목에 잡았어요. 눌림목에. 그런데 이 종목 지수 하락 때 같이 빠졌습니다. 이 지수 하락 때 같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 나왔을 때 이 로봇주들 먼저 움직일 거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정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약 3주 만에 20%에 대한 수익도 이렇게 또 챙겨 나왔죠. 푸른기술 지금도 아마 차트는 아마 괜찮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공략 시점에 대해서만 제가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도 공략하기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타점이 좋거든요. 이거는 이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은 저랑 같이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두산 로보틱스와 이제 푸른기술을 우리가 같이 공략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로봇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로봇주들, 대장주급들은 이미 상승을 나왔다가 조정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두려운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재료가 좋은 종목 하나 또 챙겨왔거든요. 후발주로. 자, 반도체 FPD용 로봇 시스템과 일반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이 종목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뭐가 들어갔어요? 앞에 반도체가 들어갔죠. 여기에 대해서 따져본다면 본격적으로 여기서 좀 본질적인 걸 따져본다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다 그랬어요? 아까 시황에서 반도체를 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HBM이든 뭐든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이 어디겠어요? 바로 장비에 대한 투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련주들은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은 로봇과 반도체 장비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주가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주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닥 잘 잡아냈고 이번에 주가 하락세가 좀 연이어서 나오면서 한번 저점을 더 이탈시키는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시장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같이 제자리로 좀 돌아가는 모습을 만들어냈고 이 지지 구간에서 정확하게 안착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기준으로 공략을 좀 해본다면 우리가 만약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때 어떤 구간이겠어요? 정확하게 박스 구간에서 하단 구간이겠죠?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공략을 하게 된다면 12,000원대까지 몇 프로 수익이겠어요? 못해도 20%, 30%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종목 추가적인 저점 이탈이 있을지 아니면 진짜로 여기서 박스 저항선까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이 종목의 공략법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비밀 수사 회의방 반가움으로 너무 가득한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다들 너무 반갑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수익은 더 반갑겠죠. 지금 이 로봇 관련주 요걸로 여러분들 수익 아주 맛있게 챙겨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받아만 가십시오. 이 마지막 보여드렸던 로봇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계속 화면 하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셔서 바로 비밀수사회의 들어와 주세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정말 급한 마음 달래줄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또 어떤 폭등 예상주 챙겨 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 자, 빅스경찰관님 바로 힌트 좀 주시죠.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오랜만에 또 나왔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막 엄청난 강의들을 또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히든 종목은 제가 조금 더 이 노란톡방 안에서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거고, 지금은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힌트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의 테마는 드론 테마로 좀 준비를 해왔어요. 드론 테마, 여러분들 최근에도 이런 이슈도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면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산, 중국산을 가리지 않고 수입을 하고 있다는 이슈가 오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기술주들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드론 관련주들 본격 UAM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주들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론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이 컴퓨터 관련 제품 통합 배선 솔루션, 드론, 메타버스 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농업 및 교육용 드론에 사용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대만 HTC사의 바이브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드론 관련주들, 그리고 컴퓨터 관련주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총 3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재료를 좀 깜빡하고 안 써놓은 게 있는데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몇 개 있어요.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몇 개 있는 상황이라 총 4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특히나 드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아직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지금도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가상화폐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의 지금 재료, 최근에 핫한 재료를 모조리 다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으로 움직여주면 더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차트를 살펴보자면, 자, 차트 상태를 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략하기 가장 쉬운 종목이에요. 아까 전에 두 번째 테마 살펴볼 때, 후발주 살펴볼 때 제가 뭘 보라 그랬어요? 지지와 저항선 보라 그랬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이 종목 지지와 저항선 형성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이때 당시에 지지와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고 현재 주가 어디에 있어요? 중간보다 더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물론 여기서 저점 이탈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저점 이탈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박스 구간을 만들어내가면서 엄청난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고 그리고 수급이 동반됐기 때문에 한 번에 이탈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잘 잡는다면 오히려 안전한 평균 단가를 보유한 채
위까지 우리가 이 수익을 온전히 챙겨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네 가지의 테마를 갖고 있고 박스 구간에 있는 그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참고로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드론으로 인해서. 자, 그 종목 오늘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드론 특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개수배 포착주 드론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드론 하나만으로 묶이기에는 너무나 지금 재능이 많은 종목이죠. 올라갈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오죽 많으면 까먹고 안 적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놓치면 너무 아깝겠죠. 여러분들 이거 꼭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비밀수사회의방 들어와 주세요.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모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정리합니다만 저희들의 회의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탕탕탕!